월요일에 올리는 투자 마인드 이야기입니다. 독립을 한 다음에 저축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한테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제가 뽑아봤거든요. 이게 막상 저축을 하다 보면은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들 때 한번 좀 다시 보기 하면 좋은 영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고민거리를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재테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22년 12월에 월세로 독립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입니다. 예상이 없던 독립이었는데 다행히 청약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청약 통장 하나를 날려버려가지고 모아둔 돈과 합쳐가지고 4천만 원 보증금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재테크를 몰랐어요. 남들이 다 하는 청약 저축 하나 가지고 있었고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금성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보험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싹 다 정리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좀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어렵게 모은 돈을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짠테크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월세랑 생활비 빼면은 220 정도 저금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지금부터입니다. 조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싱글에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힘이 든다. 그래서 괜히 마음도 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요? 짠테크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아끼고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면 더 힘들기만 한데 가끔 비교도 하고 그럽니다. 저만 힘들어질 뿐인데 말입니다. 다 알면서도 머리에는 쓸데없이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사실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도 자연스럽게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캥거루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20살이 되면은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성인식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년에 도달한 자가 성인의 뜻입니다. 그런데 몇 살부터 성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약간 조금 다르죠. 왜냐면 20살이면 성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그럼 제가 20살이니까 저 이제 성인이니까 제가 맘대로 해도 됩니까? 그럼 야, 너 아직 애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30살한테도 야, 너 아직 애기야.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게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성인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독립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생각을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는 사람, 스스로 생존하는 사람이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부모님과의 독립된 삶을 사는 게 힘듭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더욱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모도 두려워하고 자녀도 두려워한다. 뭐 남자들은 그나마 군대라도 가가지고 약간이라도 부모랑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뭐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대하고 다시 뭐 원상복구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하고 부모님 제가 앞으로는 좀 생각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부모님도 그래 군대 갔다 와서 뭐 사람 됐구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그런 기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살면서 대학도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온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기가 더 힘듭니다. 원래 남자들은 뭐 서울에 살아도 막 일부러 막 자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뭐 그래라 뭐 하지만은 우리나라 부모의 특성상 내 딸이 나 자취할게 이러면은 야 그냥 집에서 다녀 차라리 차를 사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아직도 있죠. 실제로 30대 여성 중에 미혼인 분들이 부모랑 동거하는 비율이 54.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도 거의 55%가 같이 사는데 20대는 뭐 훨씬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스스로 살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까 뭐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거의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결혼을 잘 안 한단 말이지. 이제 결혼하는 혼인 건수가 많이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40 미혼 남녀 중에서 부모 동거 비율이 한 48% 4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중에서도 미혼인 분들이 50% 가까이 이제 부모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결혼을 안 하면은 자녀의 반 정도가 계속 부모랑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이유가 있죠. 왜냐? 지금 주거비도 비싸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내가 얻어가지고 출퇴근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뭐 서울 근교에 직장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워낙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구의 50%가 모여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다 이쪽에 사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독립을 하느니 주거비도 좀 아껴야 되고 돈도 모아가지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같은 논리로 부모님이 설득이 돼. 그리고 부모님도 그래 여기까지 키웠는데 뭐 결혼할 때 따로 살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또 이제 끼고 사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부모님과 이제 같이 살 때는 사실 내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냥 고등학생 정도인 것 같아.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내 생활 어떤 그 패턴 같은 게 돈 버는 고딩.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부모님 뭐라고 하고 약간 싫은 소리 하면은 그만해 막 하면서 약간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그냥 고등학생 마인드로 그냥 부모님하고 계속 사는 거야.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막 뭐 반항하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 느낌이 그냥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원래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하는 게 뭐 정상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의지하는데 그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뭐 돈을 꽤 번 시기가 돼도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따로 나와가지고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뭐 어떤 자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처음으로 이제 꾸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가 생존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야 이렇게 비싼가 하는 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샴푸 같은 거를 사실 부모님하고 살 때 내가 뭐 사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샴푸 가격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뭐 필요해서 담다 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마트 가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사도 돼? 하면서 막 담아. 그럼 엄마가 막 한숨 쉬어. 야 그만 좀 사. 막 이러는데 뭐 어때? 하면서 막 사잖아요. 그러고 내가 생활비 한 2, 30만 원 주면 내가 다 한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내가 독립해가지고 자취해가지고 마트 가면은 야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30대에 예정에 없던 독립을 한 거야. 예정에 없던 30대 때 갑자기 독립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죠. 싱글에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막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된 게 아니니까 해보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부딪히는데 힘든 거죠. 1년 넘게 혼자 사니까 사는 거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 그게 당연한 거다. 원래 이렇게 고생스러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저는 왜 그동안 고생스럽지 않았죠? 그거는 그 고생을 부모님이 대신해 준 거죠. 부모님이 나 대신 장도 봐주고 청소도 하고 내가 벗어놓은 옷도 정리해주고 내 이불도 개어주고 내가 혹시나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부모님이 고생을 나 대신 해줬기 때문에 내가 편했었던 것뿐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독립 전에는 잘 모르는데 바로 이거죠.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요. 부모님하고 살 때는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풍족한 거를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하다못해 부모님이 뭐 냉장고에다가 뭘 쟁여놓기도 하죠. 그리고 집도 어쨌든 해준 거잖아요. 그 집을 내가 돈 모아서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다가 나한테 뭐 생활비라고 용돈이라고 조금 받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비보다 훨씬 안 받아. 그러니까 실비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전엔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가 되는 순간, 독립하는 순간 힘든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컨디션, 이 상황, 그리고 이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하숙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비쌀까요? 아마 뭐 물론 효자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뭐 청소 대충 할 거고요. 냉장고 같은 거 관리도 안 하실 거고 뭐 요리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완전 토탈 서비스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하숙집에서 이 정도 집 컨디션에서 산다? 그러면은 최소 월급의 30% 이상이야. 어쩌면 50%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살던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독립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자, 부모님 없이 생활비도 내야 되죠. 근데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 저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더 힘들어.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짠택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너무 힘들기만 한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의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게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게 옆모습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뭐 착시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관점의 차이 이런 거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관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 사연자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봐라. 독립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는 야 그동안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았네.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나 이런 거 다 챙겨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편하게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다랑은 약간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야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뭐 하나 싶다는 생각도 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알지만 드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 사람은 편한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살면서 훨씬 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버는 돈을 조금 더 쓰면 돼. 조금 더 쓰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생활 수준이 훨씬 높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모으던 분들이 돈을 조금 모아요. 나는 1억 모으기 할 겁니다. 하다가 한 5천, 6천 모으다가 갑자기 막 폭주를 해. 그래서 소비를 막 엄청나게 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못 버티는 거야. 아, 나 예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이걸 꼭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아, 원래 내 능력이 아니었다. 그건 원래 내 능력, 내 생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끼고 살면 뭐하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한 사람 몫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아끼고 살면 뭐하냐면요. 한 사람, 이제 드디어 한 사람 몫하고 사는 거야. 그래야 부모님도 자기 인생을 살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제 나도 20대, 30대, 40대가 됐으니까 이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 몫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양육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실 거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더 힘들기만 한데 가끔 비교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라고는 했지만 이 세상에는 1인분 몫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도 못한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모님한테 도움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지원해주고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국민 절반은 노후 대비 안 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절반이 노후 대비를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지인, 내 직장 동료들 중에 최소 절반은 노후 대비를 못 했습니다. 시작도 못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들을 하죠? 여행도 좀 다니고 살아. 야, 나 요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또 옷도 좀 사입고 다녀. 너 그리고 좀 야, 맛있는 것도 먹고 다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1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5명은 노후 대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그렇게 걱정되고 내가 신경 쓰이면 나한테 돈을 보태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1인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1인분 한번 해보겠다고 남한테 손 안 벌리겠다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노후 대비를 시작도 못했다는 거. 자, 비교심이 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힘든 분한테 제가 뭐 굳이 팁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자기 앞가림은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인데 2030 여성은 노후 대비율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자분이실 것 같은데 2030 세대는 통계적으로 노후 대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나한테 여행 자랑하고 뭐 나한테 인스타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노후 대비가 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하는 게 아유 지 앞가림은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은 편하실 겁니다. 얘네 부모님 고생 많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원래는 부모님이 좀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어렵게 모은 돈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분은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 만큼 우리 부모님은 조금씩 편해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이 날 겁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다고 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고생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노후 대비도 안 되고 나 챙겨줘야 되고 내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분이 자취하신 지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한 1년 정도 되면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신입사원 때는 기가 팍 들어가 있지만 한 1년 정도 다니면 이제 슬슬 뭐 이제 늘어지죠. 그것처럼 1년쯤 하니까 장점은 당연하게 잊어버려. 그리고 단점만 보이는 거지. 힘든 것만 보여. 근데 이 자취 독립도 장점이 많거든요. 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아닐걸? 부모님이 맨날 잔소리하고 너 어떡할래? 너 괜찮니? 너 그러지 마라. 너 언제 들어올래? 왜 안 들어오니? 왜 들어왔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냥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고 열심히 저축하시는 거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잘 되려고 하시는 거 다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거 해봐서 압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나학이 달렸다. 그러니까 부모가 도움을 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유가 되면 나를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준다고 해서 못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이제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하기 시작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